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홍코노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언덕길에 키 큰 여자 사연으로 처음 등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정말 큰 트라우마로 인해서 많이 힘든 일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우, 안녕하세요. 홍코노메님,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언덕길의 키 큰 여자, 예. 그 사연 이후에 그때부터 트라우마도 또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시다고는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키 큰 여자 귀신에 대한 얘기만 다루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이후로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를 겪었다 정도로만 얘기를 드렸지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었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가 이제 그 이후에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고 어떤 기이한 일을 겪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번 이야기를 못 들었어도 이번 이야기는 그냥 이번 이야기로 들어주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귀신 한번 보고 그 뒤로 귀신에 홀리거나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키 큰 여자에 대한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겨울 12월쯤에 겪었던 얘기였어요. 근데 네. 제가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저한테는 많은 변화가 사실 생겼어요. 변화라는 게 좋은 쪽으로의 변화는 절대 아니고 제가 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굉장히 피폐해지고 정말 남들한테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봤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12월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날부터 잠을 집에서 못 자기 시작해요. 굉장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불면증이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자려고 누워도 다음날 새벽 5시나 6시가 돼야 겨우 잠이 들거나 그마저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잠을 자서 가위를 눌리고 아이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학교 등교를 하고 계속 그런 게 일상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수 있는 건 사실 집에서는 못 자고 거의 학교에 가서 엎드려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창 시절 좀 공부나 이런 것도 좀 소홀해지게 되고 사실 그런 시절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러던 나중에 기억이 나는 어찌 보면 좀 저의 입장에서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8시 10분쯤에 등교를 하고 8시 10분부터 영규시가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저희 고등학교 때는 영규시는 1교시, 2교시 뭐 이런 정상적인 수업이 아닌 보충 수업의 개념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교시 같은 경우는 뭐 9시나 10시 이쯤에 1교시가 수업이 시작이지만 그 전에 영규시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영규시의 보충 수업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야자 시간에 과외를 해서 야자를 뺐기 때문에 영규시는 제가 좀 뺄만한 딱히 그런 건덕지도 없었고 제가 굳이 뭐 빼야 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영규시 수업은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 말고 제 옆에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짝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영규시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네. 얘는 이제 대신 야자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규시가 끝나면 1교시에 그 친구가 오게 되는데 항상 저희 학교는 월요일마다 아침 조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에서 하는 담임 선생님들과의 그런 조례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교생이 나가서 하는 그런 아침 조회 있잖아요. 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제가 일단 영규시를 수업을 듣다가 그날도 밤을 새고 온 날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제가 몸의 긴장도 싹 풀리고 하다가 그대로 엎드려서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게 되는데 제가 엎드릴 때 책상의 제일 끝부분에
이마를 이렇게 대고 엎드려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의자를 최대한 뒤로 좀 빼고 책상에다가 이마만 이렇게 댄 채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선은 책상 밑 그리고 제 허벅지나 이렇게 의자 쪽에만 제 시선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니까 솔직히 그거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대놓고 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충 수업 때 선생님이 야 뒤에 쟤 깨워. 저를 이제 깨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에 깼거든요. 깼는데 엎드려 있는 상태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에 눌렸는데 시간이나 뭐 이런 제한이 없이 그냥 막 깨야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누가 자꾸 재촉하고 선생님이 깨우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막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렇게 움직여서 깨려고 해도 그 가위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 바로 앞에 있던 제 친구가 선생님 코너 오늘 아파서 계속 자야 된대요.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좀 거짓말을 쳐준 거예요. 정말 고맙게도.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 하시더니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도감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그 학교나 이런 데서 자게 되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큰 소리에 깨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주변이 고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문득 갑자기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다가 갑자기 그 조용한 느낌이 딱 들어서 깼는데 역시나 가위에 눌린 채로 그대로 엎드린 자세로 그대로 몸이 안 움직인 채로 깼어요. 깼는데 이제는 좀 조용하니까 사람이 없나 하고 깨려고 하고 있는데 뒤쪽 문에서 누가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려요. 네. 오더니 야, 너 조회 시간인데 안 나가냐? 제 짝꿍이 온 거예요. 그 연규시 안 하고 1교시만 하는 친구가. 야, 너 조회 시간인데 안 나가냐? 근데 제가 이게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 소리는 들었는데 대답은 하고 싶은데 속으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나 가위 눌렸어. 몸이 안 움직여.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답답하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야, 나 가위 눌렸다고. 뭐? 가위? 뭔 가위는 뭔 가위야? 하더니 옆으로 쓱 오더니 제가 눈은 뜨고 있었거든요. 네. 눈은 뜨고 있었는데 제 허벅지 밑으로 책상 밑으로 고개를 쓱 내밀고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렇게 올려다보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야, 얘 진짠가 보네. 너 진짜 안 움직이냐? 뭐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한테. 나 진짜 안 움직여. 막 속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말은 안 나오고 그냥 눈만 마주치고. 근데 얘가 되게 서운한 게 저를 깨워주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냥 막 혼자 낄낄낄낄거리면서 저를 막 아유 멍청한 놈 하면서 그냥 옆에 와서 가방을 툭 내려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행동이 좀 너무 서운해가지고 너 진짜 깨면은 너 얘기 한마디 해야겠다. 나 진짜 너무 힘든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몸이 깨더라고요. 몸이 깨면서 이제 완전히 가위가 풀렸어요. 가위가 풀렸는데 역시나 저는 그 상태로 그대로 엎드려 있었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야, 너 나 가위 눌렸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실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엎드려서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막 무섭다 이런 느낌보다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그런 비몽사몽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무섭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운동장에 막 뭐라 마이크 소리가 들려요. 아침 조회 하니까 전교생은 다 나가고 그냥 교실엔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또 누가 툭툭툭 하고 또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가위가 풀렸으니까 고개를 딱 돌렸는데 제 짝꿍이 온 거예요. 제 짝꿍이 그냥 가방을 메고 오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조회 시간인데도 안 나가냐? 아까 제가 가위 눌렀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벙쪄가지고 야, 너 방금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뭔 개소리야. 야, 나 지금 왔는데 아니 너 아까 나 가위 눌렸다고 막 그러니까 나 막 놀리고 막 좀 약 올리고 그랬잖아. 아니 뭔 개소리야. 나도 지금 아침 조회 안 받으려고 몰래 해서 지금 이제 겨우 왔구만. 그러더니 저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걸 겪은 게 별로 흔치가 않아가지고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꿈꾼 건가? 그래서 아니 나 그냥 꿈꾼 것 같아 하고 나 화장실이나 가겠다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세수해서 좀 깨려고. 근데 세수를 할 때 그 양손으로 보통 세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손으로 손 웅덩이를 만들잖아요. 제가 손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고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얼굴에 갖다 댄 순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손에 물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물 웅덩이가 제 코랑 입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얼굴에 물을 머금은 채 그대로 멈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보통 숨을 좀 이렇게 한번 하고 딱 물속에 들어가면 뭐 짧게는 몇십 초, 길게는 뭐 1분 이상 이렇게 참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이 된 채 그냥 갑자기 코에 물이 툭 들어가니까 5초도 안 됐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5초, 10초 지나지도 않았는데 죽겠어가지고 진짜 익사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라는 말 있죠.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진짜 죽었다. 나 진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누가 제 등을 싹 하고 세게 때려요. 네. 싹 하고 세게 때리면서 제가 그때 손에 있던 물을 촥 내려놓고 파 하고 깨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고작 손에 있는 물 웅덩이 정도였는데 팍 하고 깨고 근데도 제가 깼는데 저를 막 어깨를 막 계속 때려요. 아까 그 제 짝꿍이 화장실에 따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깬 줄도 모르고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욕을 하면서 야 나 깼어 괜찮아 그랬더니 와 욕을 하면서 너 진짜 미친놈 아니 너 왜 그러냐 야 나 어떻게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눈이랑 계속 서로 노려보고 코랑 입을 물에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고 가만히. 예. 근데 내가 원래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내가 불러도 대답도 없고 너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아까 뭐 가위 눌렀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줄 알고 다시 와서 깨워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죠. 제가 이때 이제 이런 일을 겪고 심각성을 느끼기 이제 시작할 때였어요. 이때부터. 이날 저는 이제 독서실을 다녔으니까 새벽 1시, 2시 뭐 이때 집에 오게 되는데 저희 집은 골목길에 있는 2층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골목 뒤에 계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야 저희 집인데 새벽에 끝나고 올라가는데 계단 중간에 시꺼먼 고양이가 한 마리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길고양이들은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는 도망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아 일로 와 하면서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도망을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예. 그 앞에까지 가만히 있길래 제가 머리를 이렇게 싹 쓰다듬었거든요. 쓰다듬는데 푸트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검은색 비닐봉투였어요. 제가 그 일은 무섭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나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헛것이 보인다.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러고 뭐 비닐봉지네 하고 걸어서 올라가려고 2층 위에를 보다가 가야겠다 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2층에 도착해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겠다 하고 올라가려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나 2층 사는데? 우리 집은 2층밖에 없는데? 내가 2층에서 또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1층에 그냥 그대로 2층을 올려다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정신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이제 모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너무 많지만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저희 집은 이제 또 옛날 건물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 바깥에 있어요. 1층은 완전 옛날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푸세식이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가서 조준을 하고 이제 밑을 내려다 보는데 그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푸세식 화장실에 그냥 대자로 뻗어서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빈혈 증세에도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이건 빈혈 증세랑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네. 저도 빈혈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니까 운전을 아직 못했을 때였고 할머니 댁이랑 저희 집이랑 거리는 1시간 거리인데 제가 이제 뒷자리에 가족들이랑 자 이제 할머니 댁 가자 하고 차를 타고 제가 창문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 왔다 이러는 거예요. 네? 출발하자마자 이제 가야지 하고 창문 보는데 1시간 거리를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그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단순히 가위의 느낌보다 왜 최면 걸리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디 한 곳을 좀 응시하다가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리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슬슬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때부터 다리를 엄청 떨고 그다음에 손톱을 엄청 뜯기 시작해요. 아, 제가 돌비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보낸 사진은 그때 당시에 손톱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예요. 이거 한 일주일 전인가 찍은 거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아진 건데 아직도 저는 그때처럼 막 정신적으로 막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진짜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손톱을 뜯으면서도 수업 시간에 손톱을 막 뜯는 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선생님 수업 들으니까 선생님이랑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확 때려요, 어깨를. 그래서 딱 정신을 차려보면 제가 그냥 손톱을 막 뜯는데 손톱만 뜯는 게 아니라 손톱 위에 살까지 건드려요, 제가. 근데 피가 막 철철 나는데도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옆에서 좀 봐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도 학생이고 그 친구도 잠이 많은 친구다 보니까 항상 저를 옆에서 봐줄 수가 없어요. 약간 요거는 조금 혐오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엄마가 예전에 예전 어르신들 손톱 관리한다고 커터칼 같은 걸로 이렇게 손톱 하얀 부분 긁어내거나 매니큐어한 거 이거 아세톤을 안 주고 이렇게 칼로 슥슥슥 긁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연필을 칼로 깎는 거였어요. 헐. 연필을 칼로 깎는 것처럼 제 손톱을 칼로 깎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심각하다, 진짜. 제 손톱.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면 너무 아파서 손톱을 막 부여잡고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쓰레고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굉장한 트라우마가 이제 생긴 거죠.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다 보니까 티를 안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도 결국은 티가 나더라고요. 안 되죠.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나다가 결국은 부모님도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당시 제가 이제 고3이 되고 그때 초여름, 사실 제가 그렇게 지내고 5, 6개월을 숨겼어요. 근데 숨길 수가 있는 이유는 같이 살긴 했지만 그때 뭐 공부한다 하고 뭐 맨날 연교시 아침에 일찍 갔다가 새벽에 부모님 주무시는 시간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막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고3이니까 공부해라 하고 뭐 어디 가족여행이나 놀러가는 이런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많이 보고 대화할 시간이 딱히 없었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피폐해졌다고 부모님 느낀 건 제가 그 5개월, 6개월 동안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예. 그래서 그냥 빠지더라고요, 몸무게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뒤늦게 저의 몸 상태를 알아보시고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저 귀신 봤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도 뭐 그렇게 그때 당시에 좀 가세가 슬슬 좀 기울고 맨날 그러고 있던 상황이라 제가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부모님도 저희 형제한테 티를 안 내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와중에 저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하면은 이건 너무 우울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불러서 야 코누야 엄마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스트레스도 풀 겸 너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잖아. 제가 이제 홍코노맨이 노래방 혼자 가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홍코노맨인데 예. 야 너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돈도 좀 그렇고 그냥 여기 우리 2층 건물에 안 쓰는 방 있지? 그 방 노래방으로 좀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노래 좀 할 테니까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제 방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청소 전에 사진 보여드리면 그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가 있으면 침대 옆에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이 사실 그냥 벽이 아니라 가벽이에요. 가벽. 그러니까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진 옆으로 미는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거기를 나무 판자를 대고 그냥 도배를 해서 그냥 벽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겨울에 되면 거기에 찬바람도 좀 들어오고 그렇기는 했지만 그 맞은편에 조그마한 제 방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원래 사람이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제가 사는 방이랑 그쪽에 사는 사람이랑은 완전히 모르는 별개의 사람인 거예요. 예.
워낙 옛날 건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벽을 세워주고 그냥 서로 그렇게 살았던 거래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고, 그래서 그 방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노래방으로 좀 이렇게 쓰자가 이제 저희 아버지 의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노는 방을 노래방으로 좀 활용한다니까 뭐 저한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이제 하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중고 노래방 기계를 하나 가지고 오시고, 근데 그날이 노래방 기계를 넣기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전날에 처음으로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던 날인데, 문도 막 옛날 나무 문이라서 삐걱삐걱해요. 막 열지도 않고 쫙 하고 열었는데 안에 일단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 진짜 창문 하나 없는 그냥 방이에요. 그냥 바깥에 성인 남자 허리 굽혀가지고 겨우 나올 수 있는 조그마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문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신 거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 그걸 대수롭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남이 쓰던 거였고 하니까 우리 그냥 내일 버리자. 그리고 일단 청소는 대충 마무리 해놓고 내일 방음제랑 그런 거 하자 하고 이제 문을 열어두고 환기를 좀 시키자 하고 그러고 잤어요. 그날 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한 2시쯤 잤나? 그때 잠이 들었는데 자는데 어디서 막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막 소곤소곤거리는 거 같더니 그 소리가 조금은 뚜렷하게 점점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잠이 깼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 여학생들이 막 소곤소곤거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도 계시고 할아버지가 막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완전 깐난애기가 막 응냥냥하고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 뚜렷하게 들리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까지 들리는 거예요. 야 쟤야? 쟤 몇 살이까? 야 조용히 해. 쟤 그러다 깨. 할배 저 사람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의 저를 두고 막 쑥쑥쑥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여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여학생의 목소리로 야 조용 온다 하더니 갑자기 쓱 조용해져. 조용하더니 누가 이 냄새 맡는 소리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오랜만이네 그러다가 제가 그 소리에 깨요. 그게 꿈인 거예요. 일단은 꿈인 거예요. 그게 이게 근데 그 노래방 안에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남자가 오랜만이네 이런 느낌으로 제 얘기 막 하다가 수근수근거리다가 그 얘기하니까 누가 봐도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위는 아니라 단순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다음날 되고 거울은 버리고 청소 다 하고 어느 정도 방음제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래방 기계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 갖다 놓고 하니까 나름 괜찮게 잘 됐어요. 근데 뭐 중고라는 게 최신곡이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뭐 예전에 지난 노래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았고 그렇게 노래를 이제 부르고 근데 그 노래도 막 크게 해서 노래방처럼 부른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소리 볼륨 좀 작게 해서 부르는 식으로 해서 부르긴 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그렇게 한 1, 2주가 지났는데 주말이었어요. 내일 학교 안 가니까 이제 노래나 불러야겠다. 이미 그 노래방 안에는 노래방 특유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이제 환기도 시킬 겸 그냥 미닫이 문을 그날 한 2주 만에 문을 다시 열은 거예요. 저는 원래 평상시 학생이었으니까 노래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건 당연했고 내일 노래나 해야겠다고 그날 처음으로 이제 2주 만에 열었는데 열고 자는데 그 노래방의 스피커에서 끽 소리 나는 거 있죠. 알죠. 끽 하는 거. 그 소리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서 깨요. 깜짝 놀라서. 그 소리에 제가 딱 깨게 되는데 그때 제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청소 후에는 제가 침대를 거기 이제 가벽이었던 게 이제 문으로 되니까 옆으로 완전히 옮겨서 그대로 그 사진처럼 누워있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눈만 굴려서 노래방 쪽을 옆으로 째려보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렇게 째려보는데 그 노래방 문 열려있는 곳에서 노래방 기계가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래방 기계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근데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니까 흔들흔들하는 그 그림자는 보여요.
흔들흔들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고, 그러더니 리모컨으로 노래 예약하는 소리 있죠. 아, 노래가 딱 전주가 흘러나오는데 정말 뜬금없게도 분홍 립스틱 아시죠? 분홍 립스틱. 분홍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그거요? 예, 그 노래. 예. 그 노래가 전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래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되게 목소리 두꺼운 남자가 언제부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막 이렇게 속삭이듯이 노래를 부르는데, 난 모르게 그려본 빨간 립스틱, 분홍 립스틱을 빨간 립스틱이라고 개사를 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근데 빨간 립스틱 하더니 그 또 다시 또 안 부르고 리모컨을 탁탁탁탁탁 누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게 마디 점프를 막 하고 넘어가는데 바로 사비로 넘어가요. 오늘 밤만은 그댈 위해서 빨간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오늘 밤만은 소리를 빽 질러. 오늘 밤!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시 눈을 탁 감습니다. 제가 몸이 잔뜩 움츠러진 상태로 악 하고 제가 몸을 움츠리고 눈을 딱 감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근데 다시 이제 노래도 안 나오고 조용해요. 조용한데 누가 제 귀에 대고 오늘 밤. 제가 그것 때문에 눈을 딱 뜨고 얼른 그 노래방 쪽으로 시선을 딱 돌리니까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은 고정된 채 그대로 노래방으로 들어가요. 그대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각진 육각형 턱이었어요. 확실히. 예. 각진 육각형 턱에 그리고 눈은 동그란데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왜 애니메이션 중에 토마스와 친구들이라고 알죠. 그 기차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딱 그렇게 생각해요. 눈이 동그랗고 특히 광대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어요. 광대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 머리는 대머리였어요. 근데 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게 사실 입 때문에 그래요. 입이 윗 이빨로 아랫입술을 그 이빨도 듬성듬성 뾰족뾰족하게 났거든요.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가지고 아랫입술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저를 쳐다보면서 한 손가락으로 그 밑에 피를 자기 입술을 이렇게 빨갛게 칠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냥 처녀 귀신이나 보통 그런 귀신들이 여자 귀신들이 입술이 빨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남자가 입술을 빨갛게 하고 하니까 너무 기괴한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고. 제가 그래서 그 뒤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없어지자마자 바로 제가 가위에 깨고 제가 얼른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게 노래방 기계 때문에 있는 귀신인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난 문 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아예. 그 뒤로 그냥 노래방을 안 썼어요. 사실상 노래방 거의 저만 썼으니까. 근데 한 2달 지났나? 2달 지나고 나서 저희 집에 할머니가 시골에서 키우시는 시골 강아지 2달 된 되게 조그만한 강아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그냥 귀여워서 데리고 왔어요. 잠깐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에서 도보 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집에 되게 귀여운 강아지 있다 와라 그래서 노래도 할 겸 걔가 이제 노래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도 볼 겸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한 2달 만에 연 문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절대 그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나 그런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걔가 강아지 막 이렇게 보다가 야 이제 나 노래 좀 해도 되냐고. 해라. 그래서 같이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저희 그 새끼 강아지가 뒤에서 엄청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강아지가 막 활활하고 막 짖어요. 그 미닫이문 입구에서 계속 활활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는 그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고 일로와. 원래 사람 되게 잘 따르는데 걔가 그 안에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와. 근데 얘 좀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막 낑낑거리면서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봤자 어차피 조그만한 강아지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안고 들어왔거든요. 안고 딱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강아지가 한 게 오줌 싼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오줌 싸더라고요. 지려버렸네.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 하면서 제가 바깥으로 그냥 빼놨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예전에 가히 느리고 그 뭐 이상한 남자 봤던 얘기는 생각이 났는데 네. 그냥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냥 노래를 좀 불렀어요. 근데 역시 노래방에서 부르는 맛은 아니다 보니까 몇 곡 부르더니 그만 부르자 하고 책상에 있는 컴퓨터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제. 근데 그 문은 열어두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 문을 닫고 이럴 생각은 못하고. 이렇게 보는데 책상 의자에 앉아서 보는 건 아니고 둘이 보고 있었으니까 모니터를 약간 밑으로 내려서 책상 밑에서 저희가 이렇게 턱을 개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보는 거 아시죠? 제가 저희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봤던 거라 제가 보다가 중간에 잠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밤이 됐고. 제가 잠이 드는데 야, 나 간다? 제가 그 소리에 깨요. 네. 하는데 어느 순간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끝나 있더라고요. 신주가 이제 저한테 야, 나 간다 하고 신발장이 제가 방문 바깥쪽에 시선이 있었으니까 신발장에서 막 신발을 주섬주섬 신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분명히 깨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깨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노래방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노래방은 제 등을 쥐고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뒤통수에서 하면서 옷 슥슥슥 되는 그런 소리로 슥슥슥 하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온몸이 시커먼 형체였던 것 같은데 슥슥슥 하더니 총총걸음으로 이게 총총총총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시죠? 발 이렇게 뒤꿈치 들고 가더니 저를 지나치고 제 친구한테 가서 제 친구의 등에 착 엎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쟤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깨려고 막 노력하는데 얘는 그 등에 엎인 줄도 모르고 신발 신고 그냥 나가요. 그때는 밤이 이미 한참 지났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깼어요. 깨가지고 전화를 막 하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뛰어가서 야 가지마 뭐 이랬으면은 잡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땐 그러지 못했고 그냥 제 방에서만 발만 동동 구르면서 전화를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걸었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고 그냥 받을 때까지 계속 하려고. 예. 그랬더니 얘가 어느 순간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 받더니 얘가 야, 너 어디야? 왜 나 엘리베이터 아니야? 이게 엘리베이터 아니니까 끊기네. 그 소리가 끊겨서 들리는 거예요. 오. 너 괜찮아? 막 이렇게 제가 뭘 물어봐도 야, 뭐라고 안 들려? 막, 야, 잠깐만, 나 이제 도착했어. 잠깐만. 전화가 끊긴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바로 뛰어갔어요. 근데 그게 걸어서 10분이지 뛰어가면 5분 안쪽에 도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막 뛰어갔어요. 진짜 막 뛰어갔는데 뛰어가서 그 친구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1층을 딱 봤는데 9층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9층. 근데 엘리베이터 눌러도 작동을 안 해.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9층에 사는 사람들이랑 그 바로 위에 그 친구가 10층이었거든요. 10층인데 9층에서 멈춘 거예요. 그 위에 10층에 사는 가족이랑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 친구가 쓰러져서 무릎이랑 발목을 막 부여잡고 막 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네. 제가 와서 야, 너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올라가서 멈추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그 9층에서 10층 올라갈 때 중간에 탁 걸린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1m 조금 안 되게 9층에서 10층 올라가는 그 중간에 딱 멈춰서 얘가 거울 보면서 보지도 않고 나온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냥 나오니까 발이 그냥 9층 밑으로 그냥 쑥 빠진 거예요. 정말 천만다행인 건 그냥 9층의 계단 그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한 1m 조금 넘는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서 발목만 좀 삐고 무릎 좀 다치고 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다. 그때 응급실 가는데 같이 가줬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래도 웃음을 보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나 진짜 죽을 뻔했다 하다가 야, 근데 너 나한테 아까 왜 전화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 사실 너 등에 뭐 어떤 귀신 하나 업혀갔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진짜 그러니까 그냥
우리 내일 쉬는데 우리 그냥 쉬는 놀러 가자고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얼버무리고 말아요. 근데 그거 말을 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쵸. 예,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밖에 안 당하니까 웬만해서는. 예, 그죠. 예. 제가 하여튼 뭐 그런 좀 힘든 상황도 있었고, 그 또 제가 좀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고3 지나고 대학교를 가게 되고 하면서 대학교는 또 타 지역으로 갔으니까 집에서 사실 잘 자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좀 잊혀지고 군대도 그냥 무난하게 가서 제가 상병 휴가를 나왔을 때 그때가 2012년도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우리 이제 저기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좋겠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날 제가 상병휴가 9박 10일을 그렇게 보내고 마지막 복귀 전날에 제가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좀 술을 좀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제가 한 10시인가 11시쯤 깼습니다. 그때 11시쯤 깨고 그때 제가 시간을 확실히 기억하는 게 저희 집에 벽걸이 시계가 있었는데 그 벽걸이 시계를 보고 제가 시간을 확인을 한 거였어요. 그렇구나. 이제 아침이네. 일어나야겠다 하고 하는데 몸이 딱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눈만 딱 떠지고. 너무 오랜만에 겪는 가위라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바로 어젯밤에 새벽에 제가 했던 행동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한 잔 걸치고 오랜만에 기분이 좋고 막 좀 취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괜히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이거 그래도 나랑 참 오랫동안 했었던 집인데 하면서 제가 술이 좀 취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방을. 그러다가 제가 노래방 문을 열고 노래방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갑자기 확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 또 든 생각이 잠깐만 내가 근데 문을 잠갔나? 문을 안 닫은 거예요. 닫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때까지만 해도 제 시선은 시계 쪽에 있었고 그 생각이 들고 눈을 돌리려는데 그 앞에 제 방에 귀신이 4명이 나타나요. 예. 일단 창문에 매달려 있던 귀신 1명. 그 사람은 확실히 여자였어요. 그 사람은 확실히 여자였고 나머지 3명은 제 옆에 그 옷걸이 쪽에 옷걸이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옷장 쪽에 옆에 1명은 그냥 가만히 서서 저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1명은 책상에 그 의자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를 보는 느낌은 토마스와 친구들. 근데 그게 정말 그림처럼 미동도 없고 그냥 눈은 동그랗게 뜨고 무표정으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이게 맨날 그런 일을 겪다가 그 보면은 덜 당황하겠지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순간 소름과 그 무서움이 주체가 안 돼서 제가 눈을 꽉 감아버렸어요. 꽉 감고 제가 안 나오는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막 소리를 속으로 막 지르는데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 하고 소리가 확 나왔어요. 소리가 확 나오니까 제 아버지가 옆방에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오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때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빠가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를 막 이렇게 어깨를 막 만져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왜 무슨 일이야? 나 가위 눌렸어. 야, 뭐 군인이 무슨 가위를 눌리고 그러냐?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진짜 나 너무 오랜만에 가위 눌린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아직 점심 먹을 때 안 됐으니까 좀 더 자고 있어. 괜찮아. 그러더니 아버지가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눈을 감았지만 분명히 노래방으로 걸어간 그 인기척, 그 느낌은 확실히 들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아빠가 분명히 저를 깨웠는데 제 가위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날 평일이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깨우러 온 거예요. 분명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집안에 계신 거예요, 집안에. 이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 그때 눈을 뜨고 노래방 쪽으로 보려고 하는데 아들, 야 코노야, 아들 일어나. 노래방 쪽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알았잖아요. 아빠는 지금 시간에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 그대로 누워서 눈만 노래방 문 쪽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제가 아까 여자 귀신 하나랑 남자 셋 그렇게 4명이 있었다 했잖아요. 5명이
귀신이 노래방 문에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굴만 일자로 5명이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으로. 근데 아까 분명히 4명이었잖아요. 가운데 각진 얼굴이랑 민머리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남자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다른 4명은 그냥 무표정이고 그 남자만 웃으면서 아들 일어나. 저희 아빠 목소리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면 들어와. 알지? 들어와. 하면서 갑자기 문에서 10개 손이 딱 나오더니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인사를. 안녕. 예, 안녕. 그 10개의 손이 확 나와서.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제가 확 깼어요. 제가 확 깼는데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웠지만 그 순간은 제가 깼을 때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고 화가 너무 났어요. 화가. 왜 그랬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깨기 전에 그 사람들 얼굴을 확인하고 깼거든요. 네. 가운데 사람은 확실히 그 광대뼈 튀어나온 그 사람이었고 나머지 4명이 저희 가족이었어요. 여자 1명은 엄마였고 나머지 3명은 저희 아빠, 저, 그리고 제 남동생. 근데 이게 눈이 그 토마스 친구들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뜨고 저를 이렇게 무표정으로 보니까 제가 그거를 인식을 못한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노래방 문 앞으로 가서 가래침을 퇴 하고 있는 힘껏 세게 탁 뱉었어요. 그러고 나서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어쩌면 제가 좀 그동안에 저를 힘들게 하고 너무 진짜 괴롭게 만들었던 그 귀신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소심한 복수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무사히 복귀해서 제대하니까 이미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그 집가는 악연은 이제 거기서 끝나게 돼요. 사실상 그렇게 이제 제가 원래 준비했던 얘기는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봤어요. 네. 나 사실 그때 나 좀 몸 많이 왜소하고 그랬잖아. 그때 가위도 많이 눌리고 귀신도 좀 봤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그런 엄마의 반응은 우리 아들 힘들었겠네 내지는 야, 뭐 귀신이 어디 있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 이런 걸 예상했거든요. 정말 뜬금없게 엄마가 갑자기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탁 가리세요. 어머, 너도 봤니? 야, 엄마가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대학교 가고 나서 내가 어떤 남자애가 맨날 나 찾아와가지고 목 졸라 죽이려고 그러고 맨날 괴롭혀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언제부터 봤다고요? 너 대학교 가고 나서 너 이제 집에 없으니까 엄마는 그냥 타 지역에서 잘 살고 있나 그거 걱정돼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몸이 좀 허해지고 걱정이 많이 돼서 생긴 그런 불안 증세였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근데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그랬더니 몸은 되게 시커멓던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얼굴 기억나냐고. 얼굴 어떻게 생겼더라? 혹시 얼굴 각져 있었어? 그랬더니 각져 있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눈이 동그랬어? 그래 내가 그 눈이 무서웠다. 눈이 동그랬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 대머리에 광대뼈 유난히 튀어나왔지. 맞아. 어머 너도 그 남자 봤니?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 아들 귀신 있는 것 같아. 그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일단은 어머니께서 너무 시달리셔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인 건 맞는데 그나마 홍코노맨님을 이해해줄 수 있는 가족이 생기신 거네요? 예,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그때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엄마가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몇십 년 전에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할머니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이제 저랑 똑같은 생각을
그때 당시 제가 키 큰 여자 귀신을 보고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어머님께서도 좀 애써 네. 외면을 하셨었나 보다. 그 귀신이라는 존재를 보셨어도 안 보신 척 좀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홍코노미님이 그런 좀 느끼시거나 이런 게 있지. 이걸 느꼈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 어찌 보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좀 교훈을 주거나 뭐 저를 좀 도와준다는 뭐 그런 귀신 얘기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런 일들에 시달렸던 얘기들 그냥 생 귀신 얘기를 저는 해드린 거예요. 저는 귀신에 대한 사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아직은 제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나 겪을 수 있고요. 누구나 이런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지 네. 못한 형태와 들어보지 못한 말이나 들어보지 네. 못한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홍코노메님만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홍코노메님 첫 번째 편을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도 그렇지만 첫 번째 편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분은 소름 끼치게 잘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 봤던 걸 그대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말로 해주시는 건데 정말 네. 간접적으로나마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 같이 잘 들었고,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면 홍코노메님이 가위에 서서 눌리시거나 갑자기 그냥 잠을 자는 상황이 아닌데도 눌려버리잖아요. 예, 그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귀신이 왔을 땐 그런 게 아닐까? 그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빙의도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 가위 많이 눌렸던 사람이 이렇게 자랑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아서 네.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제가 오늘 이후로는 한번 제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리려도 못한 건데 저 지금 여기 차 안에서 전화 받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제가 지금 차를 어디에 주차했냐면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집 앞에다 주차했어요, 지금. 왜요? 저 스스로 한번 깨보고 싶어서요. 이 무서움이나 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한번 깨보고 싶어서 저는 지금 바로 앞에 주차를 했는데 여기가 좀 많이 변했네요. 옛날에는 그냥 주택 골목이었는데 큰 건물 한 4층, 5층짜리 되는 건물로 들어서고 지금은 그냥 그때 그랬지라는 생각으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위에서 눌려서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쵸? 그것까지는 충분히 공감도 할 수 있으면서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가위 눌려서 귀신 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아까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랬을 때는 빙의가 되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게 그래요? 병명으로 기면증이라든지 뭐 빈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네네.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으신 거죠? 그때는 너무나 좀 약해져 있는 상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사실 저는 요즘 창피한 얘기긴 한데 그때 저는 귀신을 보고 이런 거 불면증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변비였어요. 그때. 정말 일주일 동안 화장실 못 가는 그 공포는 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가는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안 가다가 신호 왔을 때는 이제 아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아픈데도 이게 하도 참고 참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막상 긴급한 상황이 와도 시원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좀 더러운 얘기긴 했지만 정말 저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것.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현실 공포죠. 정말. 네. 네, 맞아요. 현실 공포 맞아요. 근데 저희 또 귀족님들이 가끔씩 이슬만 먹고 이제 그런 생리 현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계인 같은 분들이 계신데 뭐 그분들 빼고는 공감하시겠죠, 뭐.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홍코노메님 정말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얘기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해요. 왜냐?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냉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또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또 천천히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런 일들 진짜 있고요. 이런 일들로 고통받는 분들 계세요. 근데 홍코노메님이 왜 이번 이야기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으셨냐? 1편을 보시면 대략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홍코노메님이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정말 또 무서워하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